정보사회의 주요 학자와 인물들 Day 8 맥게리 정보 속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다. 맥게리가 얘기한 정보 속성에 주요한 내용으로 7가지가 있는데, 정보는 지식을 추출해내는 원자료다 라고 했다. 두 번째, 단지 수신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세계와 교환되는 것. 그 다음, 의사결정의 조력의 도구다. 사실, 팩트와 동의어로 간주되기도 한다. 메시지 선택의 자유, 그리고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정보다. 그리고 필요 정보량의 결정은 문제의 복잡성에 의존한다라고 했다. 다시 맥게리 정보의 속성 7가지. 지식을 추출해내는 원자료이며 단지 수신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세계와 교환되는 것, 그리고 의사결정의 조력 도구이며 사실과 동의어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리고 메시지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 정보량의 결정은 문제의 복잡성에 의존한다. 머튼 혹은 머튼 미디어 사회에 대해 얘기했는데, 미디어 체제가 주체화할 수 있는 범위와 용량이 끊임없이 증대되고 그 특수한 조건과 원칙에 따라 모든 사회 영역의 광대한 관찰 체제로 발전할 것이다. 다시, 머튼의 미디어 사회, 미디어 체제가 주체화할 수 있는 범위와 용량이 끊임없이 증대되고 그 특수한 조건과 원칙에 따라 모든 사회 영역의 광대한 관찰 체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았다. 미셸 아글리에타, 조절학파에 속하는데 Regulation School, 이는 탈포드주의와 유연 전문화에 이어진다. 이 조절학파에 해당하는 학자들로 로버트 라이히,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셸 아글리에타, 알랭 리피에츠, 로버트 보이어 등이 있다. 특정 시기 사회 전반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총체적 관점. 다시, 특정 시기의 사회 전반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총체적 관점을 갖고 있다.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으며, 자본주의란 것은 열린 가능성을 지닌 불안정한 존재라고 보았다. 이 조절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조절 양식은 축적 과정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규범, 습관, 규칙, 조절망을 의미한다. 다시, 이 미셸 아글리에타가 속하는 이 조절학파의 주요한 개념인 조절 양식은 축적 과정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규범, 습관, 규칙, 조절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적 체제를 보장하는 규범이다. 참고로 다니엘 벨은 반총체주의를 이야기했었다. 성장 체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장 체제라는 것은 다양한 제도들이 일관적으로 유지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규칙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케 만드는 상태를 가리킨다. 마이클 만델바움, 친시장주의. 민주주의는 시장의 작동을 통해 확산되는데, 사람들이 사회생활, 즉 사회생활을 이루는 이 경제 영역에서 이미 수행하는 관습과 절차를 또 다른 영역, 즉 정치적 장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시장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모래알갱이와 굴의 진주의 관계와 같다. 즉, 그것,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시장인 것이다. 다시, 마이클 만델바움, 친시장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장의 작동을 통해 확산되는데 사람들이 사회생활, 경제 영역에서 이미 수행하는 관습과 절차를 또 다른 영역인 정치적 장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시장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모래 알갱이와 굴의 진주의 관계와 같다. 즉,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시장인 것이다. 마이클 피오레 and 찰스 사벨, 피오레와 세이블 혹은 피오레와 사벨, 세이블, 샤벨. 제2의 산업분화,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란 책을 지었는데 다목적 기계, 다기능 숙련자, 10명 정도의 작업장. 이것은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 범위의 경제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업 분산을 통해 노동 운동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기도, 그런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노동의 점진적 탈숙련화를 초래할 것을 보았고 노동자들의 기술 향상 기회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또한 예고하고 있다. 유연 전문화론을 얘기한 학자로 이 피오로와 사벨 말고도 레리 허시온 역시 유연 전문화론을 이야기한 학자들이 되겠다. 무의미한 노동의 종말과 변화하는 시장 기회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소규모 협업기업 활동을 통해 수공업과 같은 생산으로 되돌아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요먼 민주주의, 요먼 데모크라시, 영국의 자영, 자작, 분홍 계층을 요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요먼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민주주의를 부활이 될 것을 상상을 했었다. 다시 피오르와 세이블 제2의 산업분화, 규모의 경제에서 범위의 경제로 노동의 점진적 탈숙련화,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의 기술 향상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유연 전문화론에 해당하는 학자이며 무의미한 노동의 종말에 대해 얘기를 했다. 그리고 요먼 민주주의. 참고로 제레미 립케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저서가 있다. 마이클 폴라니, 헝가리 출신의 영국의 화학자, 철학자이다.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과 가치의 중립성에 의문을 가졌다. 다중심적 자발성, polycentric spontaneous order, 다중심적 자발성의 개념을 인지적 문제에 적용했다. 그러면서도 중앙계획에 대해 반대했다. 암묵지와 형식지란 개념을 이야기했었다. 암묵지는 tactic knowledge로 지식의 조건이며 검증이 안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 암묵지는 경험지, 그러니까 tactic knowledge를 experiential knowledge라 해서 경험지라고도 부른다.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습득해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긴 하지만 문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을 암묵적 지식 혹은 암묵지 혹은 경험지라고 하고 형식적 지식, 그러니까 형식지, 명시지라고도
하는데 explicit knowledge를 이렇게 명시지 혹은 형식지로 번역을 하기도 한다. 언어나 문자를 통하여 겉으로 표현된 지식으로서 문서화 또는 데이터화된 지식을 가리킨다. 공유가 가능하다. 다시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암묵적 지식 혹은 경험지는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습득해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긴 하지만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이고, 형식적 지식, 명시지, 형식지, explicit knowledge는 언어나 문자를 통하여 겉으로 표현된 지식으로서 문서화 혹은 데이터화된 지식을 가리키며 공유가 가능한 지식이다. 형식지는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유도해낼 수도 있고, 기존에 형식지화되어 있는 책과 같은 자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울 수도 있지만, 암묵지는 오로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직접 부딪힘을 하면서 체험을 통해 얻은 암묵지식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형식지가 있다 한들 그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다. 다시, 형식지는 본인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유도해낼 수도 있고, 기존에 형식지화되어 있는 책과 같은 자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울 수도 있지만, 암묵지는 오로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직접 부딪혀가며 체험을 통해 얻은 암묵지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형식지가 있다 한들 그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all knowing is personal. 모든 알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신탁적 탈비판 접근 이런 말을 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믿어버리고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 라는 것도 언급을 했다. 그리고 포스트 크리티크라고 해서 탈비평, 그러니까 문학 비평과 문화 연구 분야에서 비평, 비판 이론, 이데올로기적 비평 등의 기법을 초월하는 글 읽기와 해석에 대한 새로운 형식을 찾고자 하는 시도를 탈비평이라고 하는데, 이 탈비평에 대해서도 마이클 폴란은 이야기를 했었다. 칸트. 참고로 이제 칸트는 지식을 직관 지식과 개념 지식으로 구분했는데,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다시, 칸트는 지식을 직관 지식과 개념 지식으로 구분을 했는데,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라고 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한 말로 개념과 직관, 즉 형식지와 암묵지를 균형감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참고로 노나카 이쿠지로의 세시 모델, Socialization, Externalization, Combination, Internalization 모델이 있는데, 암묵지와 형식지의 개념을 기업에 적용했다. 노나카 이쿠지로의 이 지식은 암묵지와 명시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지식은 경험을 공유하여 암묵지를 체득하는 공동화 혹은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 구체화된 암묵지를 명시지로 전환하는 표출화, 외부화, externalization, 표출된 명시지를 체계화하는 연결화 혹은 종합화, combination,
표출화와 연결화로 공유된 정신 모델이나 기술적 노하우가 개인의 암묵지로 전환하는 내면화, internalization의 네 가지 과정을 순환하면서 창조된다. 라고 했다. 지식은 원이 아니라 나선형을 그리면서 변환되고 창조된다. 라고 했다. 다시. 노나카 이쿠지로의 세시 모델, 사회화, 외부화, 종합화, 내부화가 있는데 이것은 암묵지와 형식지의 개념을 기업에 적용한 것으로 지식은 암묵지와 명시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했다. 지식은 경험을 공유하여 암묵지를 체득하는 공동화 혹은 사회화 혹은 소셜라이제이션, 구체화된 암묵지를 명시지로 전환하는 표출화 혹은 외부화, externalization, 표출된 명시지를 체계화하는 연결화 혹은 종합화, combination, 표출화와 연결화로 공유된 정신 모델이나 기술적 노하우가 개인의 암묵지로 전환하는 내면화 혹은 내부화, internalization의 네 가지 과정, 사회화, 외부화, 종합화, 내면화의 네 가지 과정을 순환하면서 창조된다. 라고 했고, 이러한 지식은 원이 아니라 나선형을 그리면서 변환되고 창조된다. 라고 봤다. 자, 이것은 노나카 이쿠지로의 세시 모델이 되겠다. 미셸 푸코.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정보 파놉티콘 혹은 정보 감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탈근대론자에 해당하고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언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대상이며 우리는 언어 속에서 말한다 라고 했다. 자, 미셸 푸코,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언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대상이며 우리는 언어 속에서 말한다 라고 했다. 푸코는 권력의 역학과 진리, 지식, 이성의 자기 주장이 분리 불가하다 라고 보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담론은 권력 효과를 갖는 말과 글의 흐름과 쓰임, 다시,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담론은 권력 효과를 갖는 말과 글의 흐름과 쓰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담론은 특정 의도나 지향성을 지닌 발언들이 집적되고 체계화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유통 능력과 문화적 호소력을 갖는 공적 언술체계 라고 했다. 다시, 담론은 특정 의도나 지향성을 지닌 발언들이 집적되고 체계화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유통 능력과 문화적 호소력을 갖는 공적 언술체계라고 했다. 담론이 바로 하나의 지배 수단인 것이다. 권력은 주어지거나 재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행사되며 오직 행위 안에서만 존재한다. 다시, 권력은 주어지거나 재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행사되며 오직 행위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했다. 지식과 권력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현대는 지식과 권력이 결탁한 훈육사회라고 했다. 그 사회의 지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사람이 진실이라고 결정하면 그저 진실이 된다 라고 했다. 감시사회는 근대 권력이 유지되는 일반적 메커니즘이라고 했고, 이 푸코의 정보 파놉티콘, 정보 감옥과 이제 비교할 개념으로 메티슨의 시놉티콘, 이것은 역감시를 의미하고, 마크 포스터의 슈퍼 파놉티콘,
그 다음에 지그문트 바우만의 탈원형 감옥 이걸 비교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참고할 내용으로 벤담의 파놉티콘 1791년도에 얘기했는데, 이 벤담이 말하는 파놉티콘은 시선의 비대칭, 사설 계약식 감옥, 죄수 노동 공장 감옥, 그러니까 죄수가 노동을 하는 공장 감옥이래 말이에요. 건달을 정직하게, 게으름뱅이를 근면하게, 운영자의 생산재화를 차지하는 것을 인정하는 죄수 노동 공장 감옥을 의미하는 것이다. 벤담의 파놉티콘의 3원칙은 정의, justice, 자비, mercy, 감시, vigilance가 있겠다. 다시 벤담의 파놉티콘의 세 가지 원칙, 정의, 자비, 감시가 있다. 그리고 또 조지 오웰의 1984, 여기서는 이제 독재자 빅 브라더와 텔레스크린을 통해 국민을 감시한다는 개념이 나온다. 미셸은 정보와 진척 정도에 따라 정보 집단을 분류했는데, 포용자, 거부자, 무관자, 무기력 집단 이렇게 나왔다. 다시 미셸은 정보와 진척 정도에 따라 정보 집단을 분류했는데, 자기 보호적이고 보수적인 포용자와 거부자 집단, 그다음 무관자 집단, 무기력 집단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미치오 가쿠 비전 2003이라는 책을 저술했고, How Science Will Revolutionize the 21st Century를 부제로 달고 있다. 미치오 가쿠의 비전 2003에서는 3대 기술혁명, 그러니까 양자혁명, DNA 혁명, 컴퓨터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3대 기술혁명을 통한 기술력 배양만이 21세기의 부와 번영의 원천이 된다 라고 했다. 이 책 내용 중에 1부에서는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2부에서는 컴퓨터, 3부에서는 생명공학, 그러니까 DNA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 4부에서는 우주를 얘기하고 있다. 이 우주를 나타내는 4부에서는 양자혁명을 바탕으로 한 신소재 혁명과 연결되어서 컴퓨터 공학, 생명공학과 함께 3대 첨단 과학기술 혁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자혁명을 바탕으로 한 신소재 혁명,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혁명, 생명공학과 관련된 혁명, 이것을 이제 세 가지 첨단 과학기술 혁명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미치오 가쿠의 비전 2003 3대 기술혁명, 양자혁명, DNA혁명, 컴퓨터혁명. 몰나, 정보격차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정보격차의 유형, 정보와 발전 단계별로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정보기기의 양적 활용 정도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이에 따라 구분을 한 것이다. 다시 몰나의 정보격차 유형, 정보와 발전 단계별 세 구분은 정보기기의 양적 활용 정도에 따라 격차를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1단계 도입기에는 접근 격차를, 2단계 도약기에서는 활용 격차, 즉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격차를 나타낸다. 3단계 포화기에서는 참여 격차. 이 참여 격차는 삶의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 이용자 간 질의 차이에서는 격차. 그리고 참여 외에 공유의 정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다시 몰라의 정보 격차 유형, 정보와 발전 단계별 세 구분, 도입기 접근 격차, 도약기 활용 격차, 포화기 참여 격차, 접근, 활용, 참여. 특히 참여 격차에서는 삶의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
이론자 간 질의 차이에서 오는 격차, 참여와 공유의 정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리고 비교할 개념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 격차가 있는데 여기서는 접근, 역량, 활용, 그러니까 접근 격차, 역량 격차, 활용 격차, 그러니까 참여 격차를 빼고 역량 격차라는 개념을 넣고 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K측도 하위 요인 7가지, 일상생활장애, 현실 구분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 다시 일상생활장애, 현실 구분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 이런 것들을 인터넷 중독 K척도의 하위 요인으로 보고 있다. 모리스 모간,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동시적 혹은 비동시적으로 구분했다. 다시 모리스 모간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채팅과 같은 동시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전자우편이나 유즈넷,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 웹과 같은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고 있다. 모스버거, 톨버트, 스탠스버리. 모스버거, 톨버트, 스탠스버리. 이들은 정보 격차 4가지를 구분하고 있다. 접근, 기술, 경제적 기회, 민주적,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접근 격차는 가장 기본적 개념으로 액세스에 의미되는 것이고, 기술 격차는 skills, 그러니까 사용과 해독, 정보 리터러시의 의미되는 것이다. 경제적 기회 격차는 경험, 신념, 태도 등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economic opportunity, 기회, 경제적 기회 격차, 경험이나 신념, 태도 등의 격차를 나타낸다. 그리고 민주적 격차는 시민활동 관련 이용 경험, 그리고 태도의 격차를 나타낸다. democratic. access, skills, economic opportunity, democratic. 접근, 기술, 경제적 기회, 민주적 격차. 자, 모스버거와 톨버트, 그 다음에 스탠스버리의 정보 격차 4가지, 접근 격차, 기술 격차, 경제적 기회 격차, 민주적 격차. 참고로 이 정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기술 격차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 정보 리터러시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고, 그와 비교할 개념으로 컴퓨터 리터러시란 컴퓨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민희, 커뮤니케이션 사회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회에 대한 의사소통적 침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조밀화, 가속화, 지속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비동시적 발전과 모험, 모순, 위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닐 포스트만. 포스트만은 미디어 생태학, 미디어 이컬러지를 1968년도에 저술을 했는데, 미디어의 편향성에 대해 종합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니스와 맥루한, 옹의 편향성 개념을 확장했다. 이 포스만은 정보를 코드화하는 상징적 형태에 따른 정서적, 지적 편향성. 다시, 정보를 코드화하는 상징적 형태에 따른 정서적, 지적 편향성을 언급했고, 정보를 코드화, 저장, 전송하는 물질적 형태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감각적 편향성을
시간적, 공간적, 감각적 편향성을 이야기했으며 또한 정치적, 사회적, 형이상학적, 내용적, 인식적,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 다시 닐 푸스만의 미디어 생태학, 미디어의 편향성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니스와 맥루한 그리고 옹의 편향성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정보를 코드화하는 상징적 형태에 따른 정서적, 지적 편향성, 정보를 코드화, 저장, 전송하는 물질적 형태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감각적 편향성, 정치적, 사회적, 형이상학적, 내용적, 인식적,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네트라벨리, 통신피부를 저술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이 마키아벨리는 1469년에서 1527년 사이에 생존했었는데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구체적으로 이제 피렌체, 금융과 모직이 발달한 피렌체라는 곳의 사상가이자 정치 철학자였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현실주의, 고전적 공화주의, 그리고 군주론과 정략론을 쓰고 지도자의 능력을 중시하고 그 자율성을 중시했다. 좋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라고 했다.